원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자, 안녕하십니까. 도기안의 경매왕의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천지사장들하고 어떤 이제 팟캐스트 하는 날이죠.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한 게 벌써 우리가 한 3주? 4주 됐을 거예요. 네. 네. 자, 한번 인사하셔야죠. 먼저 하세요, 일지사님. 안녕하세요, 김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국동입니다. 네. 한 주간에 뭐 잘 지내셨어요? 저는 조금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지금 계속 일주일 넘게 고생하는데 협회장님 지금 반팔 입고 계시는데 좀 괜찮으세요? 뭔가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의가 있거나 미팅이 있을 때는 그나마 뭐 정장은 아니고 청바지를 입는데 아닐 때는 추리닝 입고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오늘 추리닝을 입다 보면은 긴 팔이 없어, 지금. 긴 팔,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반팔로 걸치고, 대신 조끼는 입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죠. 편하게.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추리닝을 입으실 때, 구두를 꼭 신으신다는데, 추리닝과 구두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번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진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구두를 신는 게 아니고, 구두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상하게 겹칠 때가 있어. 청바지하고 그 추리닝이 사이에 있을 때 구두를 신게 될 때 절묘한 타이밍에만 본 거야, 지금. 그래? 구두 안 신지. 오늘도 운동화 신고 왔는데. 한 2번인가 3번인가. 사람은 딱 자기가 공골로 전부로 하면 안 돼. 공골로. 그 구두에 또 뭐예요? 또박또박 하는 그 소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청바지를 입고, 그 구두가 특히 이렇게 푹신한 구두보다 딱 끊길 때 걸을 때 자기 느낌? 추리닝은 절제? 편안함과 또 거기에 소리가 이렇게 따당 또 이제 패션하고 관계없이. 추리닝에는 그런 슬리퍼가 최고인데. 아니야, 딱 고시생 패션. 고시생 패션. 아니, 고시생 패션에서 얻어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기분을 왜 내가 물어보냐. 그런데 왜 그렇게들 다니시죠? 고시생들. 고시생들은 이제 좀 늘어진 거? 너무 하루 종일 10시간씩 공부를 하니까, 그냥 극단적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 생활처럼 갇혀 있잖아. 창살 없는 감옥처럼 있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무너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정장 같은 거 별로 싫어하지만은 청바지보다도 추리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뭔가 이 느슨함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뭔가 자유로운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뭐 책상에 다리 올려놓고 편하게 있고. 맞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구글에서도 그런 데잖아. 업무 환경을 뭐 뜰에 가서 하고. 그래야 사람은 사고가 열린대. 뭔가 해야지 하면은 뭔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데. 당연하지. 네, 그냥 자기를 풀어놔야 돼. 편안하게 나눴을 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르는 거 보면. 그럼요. 우리 경매라는 것도, 우리 실무 훈련 하다 보면, 시나리오 훈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태어나서 지금 우리 PT 하기 직전까지는 시나리오를 써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방송 작가도 아닌데 물건 검색하면서 시나리오 훈련하라 그러니 되겠냐고. 근데 이제 자유로운 어떤 사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 그 물건을 좋은 걸 고르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추리닝을 입는 거고, 국정 씨는 좀 잘 챙겨 입는 스타일이야. 네. 딱 보면. 딱 챙겨 입고. 왜 그래? 왜 그러냐면은 옛날 사업할 때 너무 안 챙겨 입은 거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저도 자유롭고 싶은데, 지하철을 제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 시선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아니다 싶게 입으면 그것 때문에 저도 남의 시선 되게 많이 의식하는 스타일. 벌써 1호선에다가 또 여기 올라오면 또 갈아타는 거, 또 2호선 여기에서 또 타야 되는 거 그래서 서울까지 또 여러 번 거쳐서 오니까 네, 좀 신경이 써지더라고요. 회장님 보통 남 신경 많이 쓰세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그 명분을 저는 솔직히 신경 쓰죠. 명분. 내 마음속에 어떤 명분. 그래서 어떤 사실이 옳다라고 보면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근데 그 유지를 하다가도 어느 정도 어떤 명분을 상실하면 나는 의지를 바로 꺾어버려요. 근데 옛날에 이제 고서를 많이 읽어서 그렇지. 옛날에 이제 군잔이 이런 사람들이나 어떤 반란을 일으킬 때도 명분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 근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정당성이라고 할까?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나는 이래야만 되는 어떤 명분을 딱 가지면 그대로 가. 어떤 손실이 있든 말든. 손실 때문에 아직은 장사꾼 마인드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손실을 보면은 타협도 대충 하잖아요. 정치 같은 경우가 얘가 정말로 아닌데 겉으로 웃어야 돼. 하지만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고 표를 뭐 얻는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경매 일이라는 게 혼자 기능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칼날을 정확하게 드러내도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적성에 안 맞는 내가 만약에 어디 뭐 남의 품을 해서 먹고 사는 직업 같으면 난 직업적 만족도가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하고 또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갈등들. 이런 거가 힘든데 나는 직업하고 내 인생하고 너무 딱 편해요. 명분 싸움 하는 거. 지금 이제 보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 김국동 지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죠. 네. 그 스프라이트 보라색 남방에다가 파란색 조끼를 지금 입으셨어요. 네. 그리고 그 카키색 목도리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협회장님은 군밤장수 같아. 추리닝에 반팔 티에 검은색 조끼. 세수는 하셨어요? 했지. 나는 샤워는 하루에 2번씩 해. 아침 저녁으로. 그래요? 그런 것이요. 국동 씨는 어제 팬티 갈아입었어? 저희 여기서 아주 뭐 며칠 뭐 하면서 지금 그래서 진작 저 집에 가서 했는데 좀 집에를 좀 자주 좀 내려오라고. 요즘 혼자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지금 빨래하고 밥도 해 먹고 또 어제 찌개 하나에다가 지금 밥 먹고 또 나왔는데 객지 생활하니까 그렇지. 네, 일단 먹는 거는 좀 잘 챙겨 먹고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와이프가 알아주나 모르겠다. 요즘은 어째 또 전화도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간혹 아들 얼굴이나 좀 다른 번호로 해. 다른 번호. 다른 번호로 해. 다른 번호로 하면 받지 안 받아? 그 방법을 좀 써야지.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요. 페이스타임으로도 좀 걸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안 그래?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객지 생활을 그래요. 서진 씨는 요즘 뭐 뉴스 있잖아. 애기. 네. 저는 지금 그 최고의 그 교육도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양해를 좀 구하고 미뤄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유도분만 오늘이에요? 예정에 있었는데 보통 그 유도분만 또 잘못되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일단 버텨보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와이프 집에 두고 넘어왔는데 언제 나올지 지금 초조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거부 안 내고 제왕절개하면 제일 쉬운데. 사실 제왕절개는 또 안 하고 싶어 하니까 뭐 이렇게도 막 칼자국 나서 그런 건가? 너무 또 아프고 끝나고 통증이 또 심하답니다. 저는 그 동생 그 재수 씨는 그냥 2번 다 제왕절개인데. 네. 그래서 자연순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딱 마음 먹었다가도 한 뭐 4, 5일 동안 이렇게 해도 이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왕절개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울 것 같으면 빨리 그 제왕절개를 그거 하겠다고 무통으로 하잖아. 근데 끝나고 나서 무통 또 통증이 밀려온대요. 계속 무통 주사를 줘. 이렇게 그 신호가 링겔에 무통을 해놔. 그러면서 한 방울씩 떨어뜨려. 나도 무릎 수술 해봤잖아요. 하나도 안 아파. 무통 그걸 떨어뜨리면 안 아파.
전혀 그게 내가 수술했나? 막 이 이래. 얘기를 들으시는 또 혹시 그 주부님들이나 어머님들 계시면 또 화내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런 거래? 그럼요. 그건 뭐, 참, 우리가 안 느껴봤으니까. 네. 남자들은 아니 나는 거의 무릎 느껴볼 수가 수술했잖아. 무릎 수술하고. 무릎 수술하고는 예, 그거 차원이 아니야. 틀립니다. 예, 차원이 틀리대요. 한번 나와봐. 얘 나와봐? 네. 뭐야. 한번 얘 나와봐. 그래서 지금 둘째인데 지금 뱃속에 있는 상태가 4kg가 넘어요. 진짜 예. 크다 커. 저번 주까지 3.8이었는데 4kg가 넘어서 실제로 자연분만을 하더라도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런 거 안 해요? 운동 같은 거? 그래서 일부러 집안 청소하고 계단 오르락 네. 내리락 하고 해야 돼. 맞아요. 네, 운동 안 해주면 낳기가 힘들다고. 계속 움직이라고들 부모님. 예전에는 이제 쓰레기 같은 것도 제가 같이 버려다 주고 했는데 자기가 해야 돼.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아파트 13층이거든요. 13층까지 올라와요 혼자. 운동한다고. 네. 근데 미리 하는 게 어찌 보면은 그 아기가 성장을 빨리 못하게 하는 것도 있던데. 자기 그 키로수로 영양 섭취를 못하는 거야. 내가 소진해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빨리 해줬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운동은? 와이프가 또 디스크도 심해요. 그래서 잘 아, 움직이기. 그러면 무거우니까 더 그렇지.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선택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디스크는 그 우리 강남권의 웅보 대박이라니까. 웅보. 기는 거, 네 발로. 근데 정말로 대박이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증인이 있으니까 그 출산한 다음에 진짜로 한번 알려줄 테니까 가서 시켜요. 네. 진짜로 진짜로. 모든 게 척추 쪽은 이거야. 그래서 그거 정말로 그 디스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던 친구가 운동한다고 막 날아다니고 그래, 지금. 그래, 왜 그, 김민수 건축소장 있죠? 네. 그 사람도 디스크 때문에 걷지도 못하던 사람인데, 무술을 그렇게 하잖아. 딴 거 없어. 약 먹고 이런 거 없어. 거기도 무술. 기는 거야. 걔, 내 사제잖아. 사제. 그러긴 한데, 무술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할것 같은데? 뭔가 들고 휘두를 것 같은 느낌이던데. 아, 그런 그럼. 느낌은 있죠. 주로 이제 병장기, 망치, 뭐, 이런 톱, 뭐 음. 이런 거 나가. 무섭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무서워. 뭔가 무술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뭔가를 잡고 휘둘러버릴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어. 근데도 그때는 3m를 웅보를 못했어요. 3m. 못 기어. 그런 사람이 그렇게 기운이 세진 거는 역시 연공이 있고, 특히 척추 쪽은 반드시 근육으로 우선 잡을 수밖에 없어. 칼을 대면 안 되고, 근데 근육으로 잡는 운동을 이렇게 헬스장에서 하는 거를 하면 안 돼. 기는 게 제일 좋아. 척추병이 나는 거는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한테는 필연적이래요. 근데 이제 네 발로 기는 동물들한테는 이 척추 디스크라는 건 없어. 그렇죠. 결국은 이 척추를 네 발로 분산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척추 쪽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해요. 네. 시켜.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지금 이게 돈이 없을 때는 돈을 갖는 게 소원인데, 내가 그때 다리 때문에 한 3, 4년 고생했었잖아요. 걷지를 못할 때 갖는 것은 돈이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건강이죠. 건강이 제일 최고고, 그래서 건강이 제일 최고라는 걸 안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생각을 해야지, 건강 무시하고 돈만 벌어야지 이 생각하면 안 돼. 소용없습니다. 아니,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요즘 이제 사회가 나이는 많이 이제 수명은 늘어나는데, 이제 좀 경제적인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요즘 이번에 지금 뉴스도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뉴스예요? 오래 살지만 돈은 없고 몸은 아픈 고달픈 노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평균 수명 자체가 70대를 넘겼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 웬만하면 70대 다. 근데 지금 허리가 쭉 펴서 꼿꼿하게 60대는 이제 할아버지 측도 아껴. 안 하지. 옛날에 나 애기 때 60이면 할아버지였어. 화환갑 잔치 하면은 그랬었어. 할아버지 그랬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젊은. 근데 실제로 사회에서는 60 전에 정년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그리고 40, 50대면은 이직이 염두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애들도 늦게 낳잖아요. 30에 나서 30 되면 60이야. 그러니까 애기가 자기 아들이 30에 시집장가 간다고 하면은 60이라고. 그럼 거기에서 뭐 좀 돈 몇천만 원 빠져나가 버리면은 말년이 괴로워지는 거야. 늘 그렇게 해야지. 거의 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나도 20살 때부터도 사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이유도 늙어서 돈 없으면 얼마나 비참할까에 대한 그거가 항상 가슴속에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지? 국동씨 있었어? 저도 조금은 있었죠. 노년 늙어서 고생. 서진 씨는? 저 많이 생각하죠. 많이 했었어요? 네, 워낙에 이제 좀 풍족한 가정에서 자라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또 나이는 어리더라도 조금 저기 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돈 없으면 어디 그냥 불편한 정도를 떠나서 자존심 상할 일도 많죠. 근데 늙기까지 해. 그러면 답안 나오는 거야. 또 몸도 아프고 몸 아파. 근데 아픈데 병원비도 없어. 죽는 거지. 근데 자식한테 기대했더니 효도도 안 해. 더 죽는 거지. 또 요즘 뭐 복지 관련된 거에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좀 뭐 그동안 준해 만에 이렇게. 근데 좀 나라에서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괜찮은데 지금 더 있는 것도 지금 깎아야 할 상황이니까 뭐 증세 안에 많이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공원에서 앉아서 뭐 이렇게 소주잔 기울이는 분들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우리 나이 또래에서는 솔직히 자기 노력의 결과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이제 나이 들어서 옛날 노인들 세대는 국가가 가난했지만 요즘에야 솔직히 웬만하면 다 이렇게 기회는 열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또래에서 나중에 70대에서 못 사는 거는 자기 책임이 아닐까? 젊었을 때 너무 방일하게 행동한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닐까? 어떨까? 방일까지는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그 인프라의 어떤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어떤 수명에 뭐 무조건 오래 산다. 그것보다는 어떤 질적인 면이 훨씬 질이 필요해요. 질이 중요해지고 오래 사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그런 경제적인 거가 되게 따라오면서 건강도 챙기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이나 이 사회적인 세계적인 경제적으로 흐름도 좀 어렵고 그래서 한다면 또 나이 들면은 노동일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서 역시 또 매력적인 것은 우리가 경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거는 뭐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정말 몸으로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 젊었을 때부터 경매를 이렇게 쭉 해왔으면 나이 들어서도 더 노하우까지 쌓여버리면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기회 자체를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경매라는 편견에도 많이 있으니까 안 좋게 보는 사람 지금도 있을걸요? 지금도 그 법원에 가보면은 이제 대부분 젊은 사람이 좀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오시고 독독방에 앉아 계시할 어르신들도 여러 오셔가지고 늘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참 선택을 잘했다. 잘한 거지. 어찌됐든 임대업이라고 하면은 놀면서 돈 받는 거가 사실이고, 물론 관리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어떤 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임대업 자체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다른 팟캐스트를 듣지는 않아요, 잘. 근데 이제 댓글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댓글에, 우리가 아마 했었죠? 부동산의 투자 포인트는 법원경 포인트 임대소득이다. 그거를 들었나봐. 그런데 이렇게 써놨어. 분명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부동산의 법원 경매를 강조하는 팟캐스트에서 임대소득이 좋다라고 하는데, 임대소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논조의 강의를 또 한 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 임대소득이 아니라는 비관적인 멘트에 팟캐스트를 한 번 한 거지. 했는데 우리가 임대소득이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싫은 거야. 아니라고 본 거고. 그래서 저쪽에서는 저런 얘기 하네요. 임대사업이 안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주제로 다뤄주세요. 라는 논지로 또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진짜 뭐 어떤 대가리가 저랬지 이런 대가리가 임대사회 보면 아니면은 그러면은 부자들이 시세 차익 목적으로만 하는 게 뭐 그런 건가요? 그럼 그런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경기에선 그거 불가능한 거고 내가 늘 말하지만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많이 본 입장에서 국동시도 많이 봤죠. 하지만 그게 일반론은 아니죠. 경기는 늘 변하기 때문에.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하지 않는 건 임대소득이죠. 그거는 우리보다 50년 앞선 미국에서도 임대 사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데, 임대 사업과 소득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기가 안 차더라고. 근데 문제는 공통점이 있어. 가난하다는 거지. 가난할 때 갖는 관념과 부자일 때 갖는 관념이 그렇게 차이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난 그때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의 전환을. 노인이, 나부터도 노인 되면 특별한 아이템을 그때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의존할 때라고는 임대사업밖에 더 있어요. 꽁돈 나오는 데는 거기밖에 더 있냐고.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는, 우리 협회는 뭐 이제 미국하고 독점 계약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그런 유통 쪽으로도 진출을 하기 때문에 큐어 코리아라는 곳에서 지분을 협회 이름으로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협회 공식적으로 보면 협회 사업 진출이죠. 유통업에 대한 공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길을 뚫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방송을 했는데 한 10년 후, 15년 후에 우리가 다 60이 다 돼 있는데. 누구는 다 가난하면 저것들 봐라 이렇게 얘기 듣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부자로 돼 있어야 돼. 우리는 책임을 있는 거야. 지금보다 더요? 아니, 당연하지. 지금도 뭐 지금 부자시잖아요. 더 가져야 돼. 그냥 막 뿌려버려야 돼. 근데 그 유통으로 취급하시는 게 어떤 건가요? 주로 이제 숙취 음료예요. 네, 술 마시면은 이제 우리 왜 술을 깨는 음료들이 몇 개 있어요. 유명한 것들이 그죠?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오는 건데, 요게 이제 아마 몇 개월 후면은 한국에 론칭이 될 건데, 가격도 싸고 한 3,000원대, 4,000원 안 되는 정도인데, 술 마시기, 우리 테스트 해봤자, 국동씨 마셔봤지? 네네. 한 30분 전에 마셔보면은, 다음날 두통이 없어. 사실은 오전에 우리 그 송대리 있죠? 아침에 또 회의하는데 그러더라고. 이거는 행오버는 반드시 된다는 거야. 왜 근데, 얘가 어제 또 일찍 갔잖아. 네. 술 한잔 했어요. 엄청 마셨대. 엄청 막 그냥 자기 말대로 하면 자기 오바에 한 200% 이상 오바했대. 근데 집에 간 것도 3시 반이라는 거야. 그리고 회사 8시 반에 왔어. 머리도 안 아픈 걸 떠나서 에너지가 지금도 넘친다는 거야. 이게 원래 캐나다에서 에너지 음료로 팔리는 거거든. 술자리는 참 즐거운데 네, 다음날 그 머리 아픈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치 머리 아프고 하고 막 몸 상태가 제로잖아. 이게 대박인 거야. 다음날 이 정신이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야 야 하루가 또 즐겁고 앞으로 그게 그러니까 멀쩡해 지금. 일이 혹시 잘 병 주고 약 풀리는데.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아니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술을 좋아해. 근데도 지금 뭐 벌써 나한테 임상 실험한다고 몇 번 가져가봤다고. 뭐 조용히 이렇게 살짝 가져간 건 없겠죠. 없겠지. 죽는 거야. 볼케이노도 하나 먹었더라고 몰래 아까 아침에 물어봤어. 그때 그러니까 이 음료가 이제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미래 사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제가 그랬죠. 경매쟁이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네. 예, 그래야지 우리가 금방 말한 돈 없고, 나이는 들고 평균 수명은 연장된 이런 불우한 노년을 살면 안 돼요. 우리만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알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떠드는 자체가 길을 제시하는 거죠. 네. 지금부터 좀 노력해야 돼요. 네, 지금 대부분 그 젊으신 분들은 한 40대 이게 40대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이제 그 경제적으로 돈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장 먹고 사는 거에 열중하느라고 거기서 하나 본업을 놔두고도 이제 다른 알바를 뛴다든지 투잡을 한다든지 그 노동일에 집중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나이 들면 노동력은 약해지잖아. 노동을 해서 그 40대의 중요한 시기를 그러면 안 돼. 구해서는 안 된다. 네, 머리를 써야 되는 시기예요. 차라리 본업 하나 가지고 휴식할 때 정말 어떤 길이 또 있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미래 계획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세워갈 필요가 있지. 그 당시에 어렵다고 그냥 이것 뛰고 저것 뛰고 그건 안 돼. 그러다 가는 거야 항상. 그래서 노년에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무를 지금부터 쭉 키워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간혹가보다 그런 분들 만나서 이런 설명을 해줘도 조금만 더 모아서 뭐 한 5개월 6개월 모으면 어느 정도 돈이 몇 천이 또 더 늘어나니까
근데 돈이라는 게 그게 딱 안 모아지거든요. 안 모아져. 딱 뜻대로 모아지면 진즉에 부자 됐지. 쓸 일이 생겨. 모아놓으면 사라져. 네. 정말 내가 안 쓰더라도 주위에서 어떻게 하고 남들이 원해. 튀겨지는 구조가 없이는 절대 안 모여. 무슨 뭐 개미야? 개미나 뭐 이러는 것처럼 곡물을 갖다가 모아놓잖아. 그런 게 어딨어. 우린 튀겨야 되는 입장이고. 자, 그러면은 얘기가 길어졌으니까. 네. 그 서진 씨 뭐 오픈 관련한 어떤 뉴스 이제 봄 다 됐잖아요. 네. 이제 살살 우리가 그동안 한 몇 개월 정도 준비했죠? 한 몇 개월 3, 4개월 됐죠. 한 3, 4개월? 네. 그 우리 찾아가는 서비스 시작한 게 언제죠? 작년 여름께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 아이디어는 6월 정도. 6월 정도부터. 진짜 아이디어는 참 좋았어요. 그러고는 그러니까 아이디어 좋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라는 교육 서비스 관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권위를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권위보다는 실리와 돈을 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가르치는 내용은 돈을 벌어주고 인생의 여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또 그냥 단순한 국어나 영어 선생하고는 또 개념이 다른 선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 준비는 오래 하신 거죠, 그죠? 그때 당시에는 예상은 사실을 못하고 제가 직장을 다녔을 때 배울 시간조차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만큼은 움직여봐야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호응이 좀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하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부평 쪽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부평을 하게는 뭐 생각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애초부터 제가 시작할 때 제가 부평을 염두에 뒀고요. 부평이 굉장히 부평역 가보시면 번화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제 가까운 곳에서 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 놀기도 좋고 네. 우리는 이제 술도 해야 되니까. 또 부평이면은 저 있는 곳하고 이제 이지사하고도 좀 가까우니까. 가까워요? 가까워요? 좀 어느 가깝고. 정도나? 뭐 한 10분, 15분 내로 갈 수 있죠. 좀 그러면은 그 수강생들을 데리고 상대적으로 견학이라든가. 네, 물론. 그 다음에 또 일지사 할 때 이지사 특강해주고, 이지사 할 때 일지사 특강해주고. 그렇게 얘기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모양이 나오죠. 네. 또 워낙에 또 사이가 좋으니까요. 지금까지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수강생 때문에 좀 분쟁이 일어났어도. 왜 같이 거리?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이지사 교육생분들 굉장히 성향들이 굉장히 온화하시고 좋더라고요. 이지사요? 네네. 만나봤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조금 많이 식당에 초대한다고 이렇게 전화로도 하시고요. 또 수업 끝나면 그 이지사에서 있는 수강생이죠? PT죠? 네, 제가 이제 식사 대접을 이렇게 같이 하는데, 우리 일지사님도, 내가 익히 들어서 마음에 두고 있는데,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분이 식당 하는 건 아니고? 아니고요. 예. 또 그런 적도 있고. 회 먹을 때는 나는. 근데 왜 나는 안 불러? 짜장면 드실 때? 안 돼, 짜장 안 돼. 그 정도면 회 먹어줘야 돼. 좋아하시잖아요, 중국 관련. 국정시 사무실 옆에 그 집은 정말 잘하는 거야. 근데 사무실하고 또 저희 집이 5분 거리예요. 차로. 어떤 사무실? 이지사.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를 이제 불렀었던 거고. 진짜 가깝다. 네, 집하고는 더 가까워. 네.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아마 있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 날 수 있어요. 또 이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같이 엮어서 이벤트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늘 말하듯이 9층 안 올라가면 9층에서 보이는 거 모르죠. 9층에서 아무리 높게 봐도 10층에서 편하게 보는 수준은 못 봐. 그러잖아요. 이 층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제 시너지를 내는 단계 오픈하고 서로 교차 하다 볼 때 떠오른 아이디어를 우리가 지금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오래 해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소금쟁이 같은 경우는 4개월 전에 상상도 못 했거든요. 없었어. 알잖아. 내 옆에 있어서 알잖아.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얘기들은 어떤 이벤트든 어떤 책을 출간을 하든 어떤 교육을 하든 우리가 쿠팡에 진출하는 것도
사실 한 달 전, 두 달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었잖아.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무궁하게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에너지가 그런 데 있는 거야. 앞으로 내가 안 쓴 것들이 아마 이제 다음 달 가서 층이 올라가면 그때 보는 관념의 세계하고 지금하고 달라질 거니까 또 그때는 또 다른 게 나오겠지라는 어떤 마음의 여유. 이게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시야가 좁다 보면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긴 인생을 오늘만 살고 죽을 하루살이처럼 생각하면 안 보이는 거야. 답답하고. 사실 보이는 것만 믿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실제로 나이가 예를 들면 40이다 그러면은 39대 40에서 뭐 할 줄 몰랐잖아. 자기 삶을 그렇게 살아왔어. 실제로 모르게끔 살아왔는데 근데 미래를 그렇게 점을 치지 못하는 거죠. 이 어떤 깨달음의 결핍 현상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구조에 막 떠밀려서 계속 이제 또 거기에서 지금 이 나이에서 이제 좀 깨우칠 수도 있지만은 뭐 60, 70 될 때까지 계속해서 떠밀려서 거기까지 이제 거기다 떠밀린다는 표현이네. 네, 공원에서 그냥 딱 앉아 있을 때 인생 돌아볼 때 아 내가 왜 여기 와 있지라는 것을 느낄 그 때가 옆에는 항상 되는 종이컵하고 소주병이 있지. 그렇죠. 새우깡 뜯어놓은 거 하고. 새우깡도 거의 없던데요. 없어? 그냥 깡통이야? 종이컵하고 네, 소주병만 있는 거죠. 자, 선생님 전화 받고 와요. 네, 저 네. 와이프한테 네. 지금 급하게 전화가 왔나 봅니다. 네, 한번 통화하고 오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국동 씨. 네. 지금 이제 사실은 한 30분 우리가 수다를 떨었지만은 우리 그 청취자분께서 도대체 부자 마인드 결핍증에 대한 다양한 증세는 뭐야? 왜 본론은 안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한 돈 없는 노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금방 말한 오픈하면서 지난 30분 동안 대화한 내용이 사실은 이 얘기를 끌어가기 위한 얘기였었죠. 네. 그래서 그 오늘의 주제가 이제 부자 마인드 결핍증에 대한 다양한 증상들인데 이게 우리 그 인천일지사 서진 씨도 할 말이 있었고. 자, 그럼 국동 씨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그 결핍되는 증세들이 있지 않을까요? 부자 마인드. 경매하고 연관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경매로서 저희 얘기를 하자면은 부동산 가치가 어느 그 감정가 있고 시세가도 있고 실거래가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뭐 정찰제처럼 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들 보시고 경매를 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이런 이게 형성되고 이제 매수자와 매수인이 이렇게 거래했을 때 그 정해지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은 필요에 따라 수요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네. 만약에 1억짜리가 만약에 누군가 꼭 필요해서 10억에 사고 싶다. 그러면 그게 10억짜리 가치가 되는 거죠. 10억짜리인데 그냥 너 가져 해도 나 필요 없어. 뭐 1,000만 원에 주면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 가치는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것인데 감정가에 치우친다든지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물건 검색하다 보면은 그 감정가에 그 집착해서 정말 그렇게 시세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믿고 또 투자했다가 또 시세 조사해봤을 때 거기에 터무니없는 가격. 옛날에 감정가가 폭등했을 때 가격이 지금도 많이 형성되고 좀 많이 내려가고는 있는데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보면은 그 말씀 잘했어요. 우리가 정찰제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들도 보면, 우리가 시중에 슈퍼에서 초코파이 사먹으면 그 한 박스당 얼마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훨씬 싸. 네. 맞죠? 네. 공산품조차도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근데 부동산은 공산품도 아니고, 들어오는 아까 말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급하면 싸게도 나가는 것이지. 근데도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있었죠, 우리 협회에. 네. 그래서 뭐 세가 얼마에 얼마다 라고 설명을 들으면 이게 무슨 깐난쟁이도 아니고, 예를 들면 3,000에 120이다 그러면 3,000에 120이 철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돼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래, 월세 냈을 때 빨리 안 나가면 만약에 30에 월세다 그러면. 낮출 수도 있는 거잖아. 25 할 테니까 빨리 좀 내주세요. 그렇지. 공실로 놔두느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전화에. 근데 이런 게 일반적인 일이잖아. 우리 부동산 분양할 때도 떴다방 해가지고 막 프리미엄 때문에 줄 서서 막 며칠간 하지. 애플도 우리 나올 때 줄 서서 새벽 그 전날부터 날새기로 텐트 치고 버티지. 부동산도 이 수요가 차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도 오늘 3억에 내놨어도 한 서너 명이 동시에 붙으면은 아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3억 2천 이렇게 던질 것이면서도 금액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만 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40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무지하다. 이게 일반적인 아까 말한 쪼꼬빠이만 하더라도 여기 가서 사는 거와 저기 가서 사는 거랑 금액이 다르고 맞잖아. 우리가 도서를 하나 사도요. 우리가 교보문고 가요. 그러면 실물을 가서 딱 사면 요건 10,000원이다. 근데 예스24에 가서 제목만 알아서 사면은 20%인가 할인된다?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런 거 많아. 제가 가는 길에 이제 시장이 예전에 있었어요. 서울에. 그런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같은 개수의 한 다발의 바나나가, 시장 입구에는 한 1,500원. 맞아. 똑같은 시장에도 달라. 네. 근데 중앙 정도 가면, 1,000원. 2,000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추워서 제가 1,000원짜리가 있는 걸 알면서도 안 갔어요. 그래. 그러니까. 네. 입구에서, 입구 자락에서 그냥 산 거예요. 1,500원 주고. 그때는 그 바나나 시세가 나한테는 1,500원 되는 거죠. 맞아.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 가격이란 이거는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준의 경험들이라고. 하다못해 아이스크림도요. 깜짝 놀랐는 게 우리가 보면 마트에 가면 1,000원이지만 뭐 한 개 더 얹어서 1,000원 하는 뭐 이벤트를 하잖아. GS 마트도. 그래서 나는 그걸 싸다고 했어. 5개 1,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거 있어? 하나에 200원짜리도 있어. 그런데 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애들이 워낙 먹으니까 홈플러스에 갔더니 5개 해놓고 막 더 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 야 밖에 나가서 사 먹지 말고 앞으로 여기서만 사 먹자. 그러고 사서 날랐는데 거기에 가게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애들이 아이스크림만 비싼 걸 사게 되더라고. 1,000원짜리를. 맞죠.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죠. 시장은 달라도 모든 소비자가 다 싼 데로만 몰리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거를 경험을 한두 번 딱 해보면, 내가 낸 게, 이게 예를 들면 2,000에 100짜리다. 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 경기가 또 우리도 봄철이니 가을철, 이사철이라는 게 있듯이, 어떤 철에 따라서 내가 지금 손님이 없으니 내가 좀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몇 개월을 좀 더 공실로 가져가도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미쳐버리더만 애들이 무슨 명태가 아니고 뭐지? 갈치? 갈치는 이렇게 건져서 올리면 지성미 못 참고 죽어버린다면서 빨리. 금방 죽습니다. 자기가 막 성깔 부리는 거야. 나 여기 물이 아닌 거지? 이렇게. 나오자마자 색깔이 변해요. 나오자마자? 네. 눈빛이었다가, 나오자마자, 낚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나오자마자? 네. 나오게 되면, 약간, 어두운 빛으로 변해요. 그냥 꽁치 같은 경우도 이게 낚시를 바로 바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올라오잖아요. 바로 올라오면은, 그래도 바로 물에다 한번 살려본다고 딱 넣으면 죽어요. 꽁치도. 고등어도 마찬가지죠. 바로 죽어요. 네, 고등어도 성미가 급해요. 그래서 회로 잘. 멸치도 또 금방 죽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책으로 쓴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근데 초창기에는 그런 중생들이 너무 많아서 맨 설명하면은 우리 부자마인드 설명할 때 매매나 전월세에 오래 걸리는 시간에 대한 인내심을 강조해왔고 기초반에도 항상 부자마인드를 전방 포석을 한 이유가 우선 요것마저 이해가 안 되는 놈을 권리분석 가르쳐봤자 의미가 없는 거거든. 돼지목이 진주 먹거리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는 봐고 지금은 멸종된 인물인 줄 알았어. 근데 최 근처에 눈앞에서 이런 그런 희한한 희귀동물을 내가 오랜만에 한번 봤어, 금년에.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난 솔직히 내가 부자마인드 강의를 다시 또 해야 될 정도로 이게 번식이 됐구나,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 알토란에도 부자마인드를 포즈 깐 거예요, 사실은. 금년도는 글로 가자. 근데 경매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안 배운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전에 좀, 부동산을 좀 많이 가지고, 좀 유지다 싶은 사람들은 거의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면은. 맞아. 어르신들 보면은,
나 부동산 팔려가니까 뭐 어디에 뛰어다니는 일이 없이 그냥 느긋하게 다니시면서 그렇지. 누가 좀 팔아주십시오라는 말을 계속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덜커덩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럼. 좀 약간 튕기는 듯한 무관심한 듯한 이렇게 있으면 이 가격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게 부동산을 갖는 사람의 속성인 거야. 네. 그게 정말 자기도 할 속성이야. 마음이 있는데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색을 좀 내색 안 하고 그냥 나는 아쉬울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가격이 그럼 정 원한다면 그냥 팔아주지. 요렇게 해서 가격이 이렇게 이렇게 강남의 빌딩 주인들은 부동산을 내놔요. 내놓고 입질이 오잖아. 그러면 안 내놔, 안 팔아. 그 다음에 금년에 이렇게 내놨잖아. 그럼 내년에 또 내놔. 그래 또 내놓을 때는 어때? 작년에 얼마짜리 계약하러 왔었는데 뭔 소리야? 그러면 부동산 업자가 깨갱해. 근데 작은 부동산 소유자한테는 부동산 업자가 뭐라 하죠?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맞아. 자기 말이 맞다고 한다. 근데 건물 나 같은 경우도 개봉동에 그 건물 있잖아요. 네. 이 금액에 몇 억에 해주세요. 그러면 걔네가 사장님 있잖아요. 요즘에 손님들이 없어서 뭐요? 그 금액이 안 된다는 말이요? 그럼 그게 아니고요. 그 가치는 그 정도 되지만 손님이 없어서 눈치를 봐. 문제는 작은 거를 던질 때 일반인들은 약하니까 아이고 당신 말은 틀렸어라고 부동산 업자가 한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 경험을 안 해보는 사람들은 또 그 말만 듣고 또 반 미쳐버리잖아. 우리 서진 씨도 그런 사례 있었잖아. 사실 부동산에서 얘기만 듣고 네, 하는 사람. 그거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하나 제가 최근에 겪은 건데 제가 갖고 있는 그 상가 중에 예전에 제가 그 TM을 쭉 돌렸단 말이죠. 상가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중에 그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껴놓고 다른 분들한테 쭉 TM을 돌리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거기 5천에 200을 내놓았었던 그 상가인데 5천에 200도 싸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부동산이. 진짜요? 그러니까. 최근이에요. 그 저저번 주인가? 그래서 이젠 싸대? 영어 어떻게 된 거야? 영어 관련한 어떤 아카데미를 열 건가 봐요. 그 수요가 굉장히 많으니까 아파트가. 그래서 역세권 쪽하고 비교를 해보다가 역세권 대비 또 그나마 또 200이 싸다고 표현을 해요. 그 부동산 그 사장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쳐다도 안 봤어요 저를. 무슨 소리냐? 200은 되지도 않는 소리다. 그래서 제가 아예 제껴놨었거든요. 전화도 안 하고. 근데 그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이런 거구나. 그런 거야. 그런 거고 또 하나 이제 가장 또 최근에 제가 이제 본 사례는 실제로도 그 역세권에서 한 3분 거리인데 빌라인데 뭐 한 2000에 40 정도의 소형 빌라예요. 2000에 40. 네, 명확하게 나오는 빌라인데 우연히 이제 그곳에다가 근처에다가 이제 그 TM을 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하필 부정적인 그 업자가 와서 그 보게 된 거죠 부동산을. 그리고 이제 그 낙찰을 받은 그 사람과 가족들이 마침 와 있었죠. 그런데 그 부동산 업자가 이거 500에 300도 30도 안 나와요.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난리가 난 거죠. 이건 안 나오는 거네. 특히 이제 그분은 이제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도 그 빌라를 소유를 하게 됐지만 단 한 번 만난 그 부정적인 부동산의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늘 강의했지만 돈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아둔한 쪽으로 가서 들러붙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똥파리한테 그 깨끗한 어떤 뷔페 음식보다는 더러운 똥이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안방보다는 화장실이 똥파리한테는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 그 사람한테는 그게 천국인 거고. 그러니까 낯선 사람하고 우리가 이제 성인들은
자기가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는 더 뛰어난 선생이나 친구가 되지 않으면은 만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은 뛰어난 선생 만나면 지가 좌불안석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자기 수준의 사람들하고 어울려야만 마음 편한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부동산을 가져본 적이 없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가장 안 좋은 쪽으로 가서 둘러붙고 그 말을 맹신하더라고. 그래서 이 경매바닥을 떠요. 네. 냅둬버려. 그러게 살 수밖에 없고, 그게 업이지. 사실 보면 그게 내가 봐서 사주팔자야. 딱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하게 돼 있고. 실제로, 그럼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여기서 이 말 들으면, 딴 데도 돌아다녀 볼 것 같아. 물어보고요? 응. 왜, 나 같은 경우는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진짜로 부동산 업자가, 이 지역은 안 돼요. 거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 실제로도. 나는 내가 경매 시작할 당시부터도 그랬고.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사장님은 뭐 먹고 사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렇게 물으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대. 울그락해지죠. 근데 할 말이 없어. 네. 그잖아. 뭔가 자기는 팔고 샀으니까 그 돈 가지고 생활하고 회사를 운영한 거 아니냐고. 그렇죠. 뭐 그러면서 또 이런다. 내가 이 바닥에서 20년간 했어. 그래. 그럼 20년간 뭔가 벌었다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런데 그래 놓고서는 뭐 이 동네는 안 돼. 내가 내 토박이야. 그러지만 실제로 서울의 땅값이 내가 90년도, 88년도 올라올 때 방배동 150이었단 말이야. 지금 3천만 원대야.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재화가 이렇게 올랐어. 수십 배 뛰었다고 물가가 뛰었어. 예, 계속. 엄청 뛰었어. 그러니까 현재보다요. 부동산 가치는 지금보다 반드시 오릅니다. 근데 여기서 오른다고 하면 또 아파트 오르냐 집값 오르냐 이런다고 집하고 부동산의 땅하고는 달라. 땅은 갈수록 오를 수밖에 없고 땅 위에 지어놓은 재화는 땅이 한 10억이면 벽돌값하고 뭐랑 해서 2억이라고 해서 12억으로 안 하잖아. 그렇죠. 분양해서 팔 때 15억, 16억에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이문을 챙기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래 형성된 거죠. 빌라 같은 경우도 땅값 플러스 건물 벽돌값만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만큼의 분양업자가 땡겨가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라는 건 그 형태지 원가인 부동산의 땅값보다 떨어지는 사례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우리는 밑바닥에 우리가 오래된 빌라를 경매바닥에서 사버리니까 그나마 우리는 이 가격 지지선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일반인들은 부동산 앞으로 떨어지니까 보유하지 마. 이거는 얼마나 생각이 짧은지를 알아야 돼.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그것도 일반 매매에서 얘기지. 또 그 경매로 샀을 때 문제가 있다. 또 그 사람들도 그런 입장은 아닐 거예요. 그냥 부동산 매매했을 때. 아니야. 부동산 경매로 샀을 때도 부동산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경매든 뭐든 안 싸잡아서요. 다. 그냥 일반 매매하고 경매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네. 그냥 가난해야 돼. 그냥 자본주의 그런 거 안 돼. 그냥 공산주의처럼 살아야 돼. 이걸 하더라고. 내가 보면은 안 그래도 저번 주 최고위 과정에서 주문을 했던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둔 한국의 부동산 붕괴와 관련된 어떤 경제 전문가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10년째 폭락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지. 그래서 인디형 기후제라고 그러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비 올 때까지 지내기 때문에 적중률은 100%야.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떨어져. 내가 예언해볼까? 국동씨는 죽을 거야. 맞잖아. 언젠간 죽겠지. 그건 뻔한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성을 얘기해서 내가 설명을 1시간 반 한 특강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대군이 전진을 해. 근데 나는 큰 암벽에 의해서 앞부분만 보여요. 근데 앞부분에 진출했던 병사들이 막 앞에 쓰러져 죽는 걸 바라보고 뭐라 그래. 야, 병사들이 다 전멸했다더라. 근데 앞에서 죽은 애들 100명이고 뒤에 남은 애들이 10만 명이야. 전멸이 아니야. 아니죠. 아니지. 근데 자기 앞에 눈이 가려져서 죽는 것만 보다 보니까 다 죽네.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근데 앞으로 밀려오는 10만 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견해의 편견 일부만 바라보고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소매도 있고 도매도 있고 도매 중에서도 더 낮은 단계 이런 게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초코파이 하나만 봐도 시장이 골고루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런 거가 중요한 어떤 통찰력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업소 사장님들도 부동산이 업이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다운 전문가 아니면 부동산에서도 정말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열려있는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신 분들이 없고, 대부분 부동산을 방문해서 여쭤보면은 조금 더 그 생각이, 그 편견이나 이런 아집으로 많이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열려 있으신 분들도 좀 대화가 잘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 예전에 매매했던 사람 중에서도 그 지역 중에서도 가장 대화가 잘 통했던 사람이 그 또 물건을 맞아. 항상 그래. 네. 항상 그래. 나한테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손님 물어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문 열고 나가서 눈 한번 마주치지 않는 그런 업소 사장님들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진 않고 뭐 2년도 안 되고 월세를 한번 내달라고 해도 월세가 하나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늘 이렇게 사근사근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대화가 잘 통했던 그 사장님들은 꼭 하나를 이루어주고 2개 이루어주고 매매까지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깔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매장이 항상 장사가 안 되고 안 되니까 거래를 많이 안 해봤을 것이고 거래를 많이 안 해봤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여기는 거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은 진실된 견해고 거래가 없다는 거 한 거지. 자기는 자기한테 장사가 안 오니까 그잖아. 사람들이 부동산 주인이나 그 매수자 입장이나 임차인도 눈이 있는데 조금 불성실하고 툴툴거리거나 그런 사람이 돈을 못 벌었으니까 또 사무실에 인테리어를 잘 해놨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가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고객이 없는 거야 거기는. 경매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세조사나 어떤 이유에서 이제 부동산 업소를 방문하는데 정말 나도 웃고 들어가는데도 그 우원성이 구경하는 것처럼 멀뚱멀뚱히 아니 걔네는 내가 가서도 막 이렇게 막 사근사근 농담하고 막 해도 얼굴이 무슨 걔네는 하루에 한 5번도 안 웃나 봐. 그잖아. 그럼 별로 안 웃어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문 열고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유 춥죠. 무슨 차 드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간사간하면 아유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PT들 찾아올 때 그렇게 했어? 안 했지. 안 했지. 솔직히 한 것 같은데요. 했어? 이렇게 웃으면서 차 한잔 해줄까? 이렇게 했어? 너무 진지했을까요? 너무 진지한 타입이야. 네, 저는 정말 진지하게.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웃어야 될 때고 항상 웃을 거는 권력을 가진 자가 웃어줘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일단은 본인들 사무실에 누군가가 오면 그 사람한테는 무조건 웃어줘야 돼. 왜냐면 본인 보고 왔으니까. 맞죠? 그게 의무인 거죠. 서비스고. 또 우리가 이제 지표로 보여줘야 되는 행동들인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진 씨는 그러면 그 아는 사람이에요. 뭐 투자자인지 모르겠지만은 팔랑귀의 전형이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팔랑귀가 온 집안이 다 팔랑귀야? 한두 명 정도는 아닌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주로 이제 보니까 본인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아내나 주변 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게 남자들의 운명인가? 보통 그런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나이 들면은 이제 와이프 의견을 무시 못 하게 되고. 그렇죠. 자기 주관이 좀 떨어지고. 근데 그걸 무시하면은 천하에 없는 마초가 되고 남자가 독선적이다. 가정적이지 않다라고 본단 말이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그렇게 또 따르기도 하고. 그러면은 물어보고 싶은 게 가정의 평화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해? 평화가 중요하긴 한데. 국동씨 어떻게 생각해? 자, 평화야 돈이야? 평화죠. 평화예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또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하니까 또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나가야죠. 이게 자유로우면 몰라도 선택에 있어서 전쟁 얘기했으니까 잘 됐네. 외세가 침략했어. 가정의 평화를 하려면 집을 안 나가야 되고. 가정을 그렇다고 진짜 먼 가정을 지키려면 내가 나가서 싸워줘야 되고.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당장을 짧게 보면은 딴 놈 다 죽어도 나는 이 가정에서 지키고 피난이라도 가야 되는 입장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 나갔는데
우리 과거의 선인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안 지킨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을 던지지. 항상. 우리가 말하는 성인 군자들도 다 자기 대의를 위해서 했지. 누가 뭐 짜잘짜잘하게 애기 키우고 이러면서 성인 군자 소리 못 듣죠. 뭐 안중근부터 시작해서 뭐 집안의 어떤 그 집안의 작은 소화를 위해서 행동한 사람이 이름을 남긴 사례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작은 소화에 집착할 것 같으면 이름을 안 얻으면 돼. 근데 이제 벌써 우리 그 지사장들만 해도 일종의 지금 이건 서비스나 교육을 떠나서 문맹 타파, 무지 타파가 필요해. 그거를 알려주는 교육자적인 개념에서 바라보면은 작은 거를 버려야 되는 어떤 책임감도 필요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지 않아? 그 생각까지 안 하고 살면 안 돼. 큰 책임감이 있죠. 해야 돼요. 네. 나는 그런 책임감 많이 해요. 겪어. 그래서 더 큰 어떤 그 지식에 대한 전파, 깨달음에 대한 전파.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 보면 화가 많이 나. 이거를 참 어떻게 저러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은 그 팔랑귀를 극복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던져줘 봅시다. 마감하면서 방송을. 자, 지금 팔랑귀나 집안의 반대나 집안의 작은 평화를 위해서 나는 돈의 길과 어떤 투자의 길과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재수없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고 다른 좋은 견해가 있는지조차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한마디씩 하고 끝냅시다. 자, 개선점이나 뭐 극복할 수 있던 해결책이 있을까요? 국종씨? 그런 분은 단기간에 해결되려고 안 보고요. 일단은 부자 마인드 책을 하나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부자 마인드 책. 네. 이걸 하기 전에는 일반 매매든 부동산 관련되거나 경매 관련된 것은 손을 안 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기 전에는 하지 마라. 아예 그냥. 네, 부자 마인드 책을 읽고 습득하지 않을 바에는 뭐 하지 마라. 네. 그 친구가 줬는데 안 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읽어줄 거야, 옆에서? 야, 하루에 10분, 10페이지씩 읽어줄게. 아니, 그 다른 방법이 있죠. 뭐. 책 모서리로. 일단 때리고 본다는 거잖아. 지사장이 의외인데요. 말로 안 통할 때는, 간혹, 예, 부드럽게, 책 모서리로 부드럽게. 모서리를 부드럽게 때려준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체벌이 필요한 거야. 그러잖아. 옛날에 다 교육할 때 훈장에 이렇게 회초리 들고 하잖아. 회초리 없으면 애들이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체벌, 일정한 어떤 훈육에라는 훈자가 다 교훈할 때의 훈자잖아. 말씀은 옆에다 뭐가 있어. 내천자 같은 게 있어.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훈육의 교훈. 말로만 되면 뭐, 말 변했다 뭘 딴 걸 붙이겠어. 그제? 그 훈육이랄 때 육자는 또 기를 육자인다고. 기른다는 관념도 필요해. 그러니까 지식의 어떤 그 전달처럼 내가 사물을 이렇게 건네주는 거면 기른다는 거 기른다고 안 하겠죠. 근데 기른다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그 어떤 성장이라는 단어하고 관련된 거죠. 기른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교육이고 훈육이고 육자 교육할 때도 가르쳐서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걸 키워준다라는 관념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는 것도. 자, 서진 씨는 뭘 해법을 하나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대방의 어떤 상황, 그리고 현황,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교육을 할 때는. 일단은 본인 입장에서는 투자 입장에서 서 있는 본인 입장에서는 마음을 이렇게 열어두는 일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좀 낮춰야 되고, 열어야 되고.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일단 독학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분이나, 경매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코치가 안 됩니다. 내 말도 안 되지? 네, 안 돼요. 네, 습이 돼버리면 안 돼. 네, 이렇게, 그래서 명도도 잘 안 됐던 상황을 이제 문자로 이렇게 제가 코치를 해가면서 풀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번에 이제 뭐 기초반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영 상태예요, 영. 예. 받아들이는 폭이 굉장히 넓고, 적극적입니다. 대리 영하네? 네. 영. 네. 그래서, 네,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애들이 다 성격이 틀립니다. 다 다르죠. 네, 성향이 틀려요. 어떤 애들은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그 땡땡이를 많이 치고 간혹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실력이 너무 좋아. 또 어떤 애들은 굉장히 성실해요.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실력이 안 좋아. 그런 경우에는 어떤 템포를 맞춰서 상황이나 어떤 성격에 맞춰서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성향에 맞춰서 할 필요는 있다. 그러네. 네. 공통적으로 어떤 원웨이 방식으로 이렇게 던져주기보다는 그 어떤 성향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던져주면 열을 깨우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열을 깨우쳐줘도 뭐 한두 가지밖에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해줘야 우리 또 교육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형 맞춤과 눈높이의 맞춤까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이치에 가장 좋은데 또 우리가 이제 또 그 시간 절대적 주어진 시간과 교과 단계에 따라서 누구는 페이를 더 줬는데 덜 준 사람하고 똑같이 맞출 만큼 시간도 많지도 않고 그렇죠. 또 우리도 우리 삶이 있잖아. 몸이 하나잖아. 네, 하나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조율의 문제도 있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배우는 자세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사람하고 네가 뭐 하는지 떠들어오는 것 모자란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 차이도 또 존재할 것이고 우선 보면은 그래요. 그죠.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이제 보면은 도화지가 깨끗한 사람은 좋고 또 연필로 쓴 사람은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데 볼펜으로 먹칠을 해놓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신도 아니고 결국은 한두 마디 선에서 포기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왜? 그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써야 돼. 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다양하고 이제 재미있고 조금 그 어떤 이렇게 두루뭉실한 얘기들을 오늘 좀 많이 했고요. 부자 마인드 결핍증의 다양한 증세들에서 먼저 이제 후반부에 배치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